이 자궁이 착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 있다. 이 착상이 잘 되려면 자궁 내막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전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이번 시간을 또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뭐 먹는 거가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네. 그 외에도 또 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처럼 배란을 했는데 네. 이게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배란을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작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착상과 관련이 되고 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 착상이 되죠. 착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 이 자궁이 착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많이 만들어내야지 되는 상황이 네.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착상이 잘 되려면 자궁 내막이 어느 정도까지는 두터워져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두께 자체가 얇아져 있으면 이게 실패율이 높으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란을 엄청 많이 하게 네.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두께를 조절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두꺼워지려면 세포가 더 증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가 증식을 하고 더 튼튼하게 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혈액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자궁과 난소에 약간 좀 부실할 수 있다. 부실하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과 관련된 건 또 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율신경. 자율신경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율신경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 골반의 장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소랑 자궁이랑 그러면 골반의 어떤 상황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파고들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어떤 기능들 그러니까 일련의 그 과정들이잖아요. 우리 생리도 반복적인 리듬이고 이 시계 리듬들이 정확히 돌아가려면 그 신호 발생과 그 신호의 전달 과정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신호 발생과 신호 전달의 그런 길은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경이고 하나는 혈관이 되겠죠. 네. 그 신경을 통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전기 신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우리 혈관을 통해서는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뭐 영양소라든지 어떤 뭐 산소라든지 그다음 어떤 매개 인자들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을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 호르몬 기관을 골반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 봤을 때 골반 내부에는 여성 호르몬 기관뿐만 아니라 소변을 보는 배뇨기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변을 보는 배변기관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기관들의 지휘하는 신경이 등, 허리, 골반에서 나옵니다. 등, 허리, 골반. 네. 와, 상당히 폭넓게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되네요. 네, 등, 허리, 골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각각의 기관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등, 특히 골반의 불균형, 비틀림이 있는 경우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가 어렵게 됩니다. 즉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가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뭐 등이 새우등처럼 이렇게 굽었다거나 한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이 돼버리면 그게 고착화되면서 결국 척추의 비틀림이 발생을 하고 그 척추의 비틀림은 그 안을 주행하는 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결국 골반 내부의 장기인 배변, 배뇨 그리고 여성 호르몬 기관들의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냥 증후군으로 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질병으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반되어 있는 질병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혈액으로 호르몬이라든지 뭐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몸 어느 곳에서나 다 혹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생길 수 있는데 자궁은 또 혹이 엄청 많은데 않습니까? 네네. 여기 뭐 지나가시는 분들 한 5명 중에 뭐 아무나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해도 5명 중에 한두 분은 자궁 근종이 있어요. 네네. 저는 자궁 내막증이에요. 뭐 자궁 용종이 있어서 뭐 치료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 엄청 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지네요. 그죠? 그런 분들도 등, 허리, 골반에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네. 등, 허리, 골반이 좋지 않으면 내가 다른 뭐 여성 생식기의 문제들이 네. 유발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자율신경이 그렇게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등, 허리, 골반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보셔야 되는데 음. 우리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뿐만 아니라 증상들의 핵심이 고인슐린 혈증인데 그러면 인슐린을 높이게 되는 또 다른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그 호르몬은 우리 스트레스를 방어해주고 대체해주는 코티솔이라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그 코티솔을 올리게 되면 결국 인슐린은 따라 오르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코티솔은 언제 올라가냐?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고 산다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 스트레스입니다. 네. 지구에 사니까 네. 우리 중력 네. 스트레스 받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 해독 스트레스는 반드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머리를 볼링공이라고 해볼게요. 네. 볼링공을 이렇게 나에 가깝게 들면은 좀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기 팔만 들어도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뭐 금방 다 고장 나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볼링공을 이 목과 등과 허리가 계속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5 거북목이 돼버리면 중력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코티졸을 올리고 코티졸을 올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꼭 등, 허리, 골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밸런스의 문제, 특히 위쪽에서는 머리 위치. 그래서 머리 위치를 잘못 받치는 일자목, 거북목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 해결 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생활 습관에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PC 보는 습관, 핸드폰 보는 습관, 책 보는 습관, 뭐 TV 보는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줄이려는 노력이 전체 건강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움직임이 적은 이제 신체 활동들이지 네. 않습니까? 네. 신체 활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사실 활동도 아닌데 가만히 이렇게 네, 그죠? 네. 가만히 이렇게 뭐 TV를 이렇게 계속 본다든지 네. 이런 자세들을 계속 취하는 게 문제니까 좀 신체 활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 전에 조심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좀또 네, 체격이 좀 있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지방이 많아지거든요. 예. 인슐린이 하는 일이 지방을 포도당을 세포에 집어넣어주는 아주 그 필요한 네. 작용들도 하지만 남아도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게 또 이제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많아진다. 그러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네. 뚱뚱해질 수 있다. 네.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지방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여성 맞습니다.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공격을 2중, 3중 막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그 지방 주변에서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막 그게 만성 염증이 되고 만성 염증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콜티졸이 나오고 콜티졸이 나오면 또 인슐린 나오고 인슐린이 또 지방을 하고 또 지방이 또 네. 계속 이제 네. 계속 돌게 되니까 이게 체중을 줄이는 노력, 그다음에 식이 습관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자세 습관을 바꾸는 거, 네. 그다음에 몸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적 키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이게 뭐 또 하나하나 또 짚어보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너무 중요하죠. 방대한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내 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문제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